민원을 하루에 20건씩, 20건씩 넣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또 공시생이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곧 공무원이 될 분이 현 공무원 선배들에게 민원을 하루에 20건씩 넣는 거예요. 손수호가 담배 빼요. 손수호가 담배꽁 좀 버려요. 이걸 20건을 했다는 거예요. 백희종 공무원님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야, 이거 얼마나 무슨 사연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0대 공무원 준비생 이모 씨는요. 금연이 원칙인 공원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속반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골목길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데 안 치우시나? 그 말투가 안 치우고 뭐하냐? 그냥 질책성 말투예요. 등등 지난해 한 해만 하루에 평균 20건씩 강동구에 한 해 동안 7,300건의 민원을 넣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민원을 넣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딱 그때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앱으로 민원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심야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때 처리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처리를 안 해주냐? 심지어 세금 축내는 벌레가 아니냐라고 항의와 욕설 전화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참다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축내는 벌레냐고 하니까 공무원이 아니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시기에 그러시냐라고 묻자 이 이모 씨가 나한테 강동구의 일을 맡겨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강동구의 일을 나한테 맡겨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30대 공무원생에게 민원을 넣을 시간에 책을 한 번 더 보시라라고 진지한 충고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특채로 이참에 뽑아서 하루 종일 담배를 죽게 하라라는 댓글. 과하긴 하지만 민원 해결 못하는 공무원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 공무원을 질책하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쏟아졌는데 백희종 팀장님, 이분이 왜 이렇게 민원을 넣는가? 일단은 이게 궁금한 것 같은데 쭉 보다 보니까 공무원과의 대화 끝에 나를 좀 특채로 뽑아라. 뭐 약간 여기에 있는 겁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예. 우리 블랙 컨슈머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돈을 물론 지불하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의 제기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형태에서 이제 네. 소비자가 왕이다는 개념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중의 경찰은 지팡이고 또 국민의 공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민원 아닌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면서 그것도 밤 11시, 새벽 1시까지 본인은 굉장히 부지런히 돌아다니긴 해요. 뭐 특히 지하철 같은 강동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무원 준비생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민원을 제기받지 않아가지고 그 공무원이 한 사람이 좀 퇴출돼서 해가 들어갈 자리를 확보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건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11시에서 1시 이런 형태의 어떤 민원, 악성 민원을 제기를 한다고 하면 견딜 공무원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현장에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정말 그 되지도 않는 그런 신고를 남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민생 치안에 투입해야 될 경찰이 되지도 않은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다른 신고를 또 지체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이 악성 민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어떤 게 있냐면요. 서울시,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어플에다가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또 여기서는 이분들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 지자체 공무원, 말단 공무원들에게 또 하명을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자, 뭐 새벽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교대 시간이든 가리지 않고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괴롭히는 거지 이건 정말 민원이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강동구청이잖아요. 이분이 한 해에 7,300건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이분보다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한 분이 강동구청 그 지역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분은 7,400건. 강동구청이 참다 악성 민원인 4명을 지정합니다. 지난해 이 4명이 제기한 민원, 요 강동구에 사시는 4분이 지난해 제기한 민원을 합쳐보니까 21,600건. 4분이 9일은 다 하신 거예요. 강동구 전체 민원의 30%를 4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압권은 50대 박모 씨입니다. 아까 그 30대 공시생보다 더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랭킹 1위입니다. 상점들이 문 앞에 내놓는 입간판, 광고물을 단속하라. 한 해에 7,400건. 그러니까 아까 그 공무원 준비생보다 한 해에 100건을 더 많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분 알고 봤더니
2년 전까지는 광진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다가 이 주변 상인들의 항의 받고 강동구로 이사를 오셔서 강동구청에 민원을 넣으신 분으로 밝혀졌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예. 더 한 분이 있었다는 것에 이 사건에 반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민원 중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민원인을 이제 박대하거나 또는 민원 처리를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국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 불성실하게 됐다고 이거 불만이 많다.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직원 평가에 안 좋거든요. 예.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 결과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 구에서도 지금 해당 구청에서도 서울시와 행안부에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한 상태거든요. 좀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좀 경우에 따라서 또는 대상에 따라서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고 유연한 판단이 예. 오히려 기타 일반 보통 시민들 국민들에게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광진구에서 강동구로 이사 오셨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구청들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또 이사 오시면 그럴지 모르니까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취재처와 이 두 분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